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른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경이적인 고대의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얽힌 일화를 따라 걷고자 합니다. 이야기 출발하겠습니다.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란 인류 문명의 고대 시대에 당시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낸 기적적인 건축물 7가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세븐원더스라는 영어 표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불가사의란 표현이 보편화되었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경이스러운 건축물이라는 뜻이지요. 고대로부터 여러 사람들에 의해 여러 목록이 작성되어 왔습니다. 여러 목록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은 고대 그리스인이 지어낸 목록이지요. 당연히 당시의 그리스인들이 중국이나 인도의 문명을 알 리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만리장성 등의 위대한 건축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세계라는 말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문명권, 즉 헬레니즘 문명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7대 불가사의는 당시 그들이 보았거나 들었거나 알고 있었던 경이스럽고 웅장한 건축물을 일컫는 것이었지요. 이 개념은 기원전 2세기에 그리스의 시인 앙티파티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여 기원전 약 3세기를 전후하여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다른 그리스의 시인 안티파트로스가 지은 시에도 7대 불가사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7개의 불가사의, 즉 7개의 기적의 건축물은 이 개념을 언급한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목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이집트 카이로시의 인근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군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를 가리킵니다. 기원전 2560년 무렵에 세워졌으며 완공에 약 10년 내지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레이트라는 칭호를 얻었지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건축물입니다. 이집트 제사왕조의 파라오였던 쿠푸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높이는 약 146.5m인데 1311년 잉글랜드의 링컨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800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외벽은 매끄러운 석회암으로 덮여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훼손당해 현재는 안쪽에 쌓아 올린 돌만이 남아 있습니다. 세석장에서 채석한 석재를 이곳으로 운반해와 경사로를 이용하여 끌어올려 지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슬람 제국 아바스 왕조의 7대 칼리프 알 마아문의 군대가 832년 구멍을 뚫고 쿠푸의 피라미드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라미드 속에서 쿠푸의 유골은 물론 그가 기대했던 어떤 보물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지요. 물론 알 마아문이 대피라미드를 완벽히 털어간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피라미드 안에 아무것도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논쟁 중에서 피라미드는 애당초부터 빈 무덤이었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대피라미드 안에서 보물은 물론 찢어진 천 조각이나 부서진 도자기 등 도굴 등의 증거가 될 어떠한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쿠푸의 대피라미드 안에 비밀 공간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피라미드 내부에 왕의 방이 무려 37,000개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다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내부에 비밀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밀 중력계와 전자파 레이더를 이용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대피라미드의 비밀 공간은 모두 3곳이라고 합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에 있었다고 알려진 거대한 정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각종 꽃나무, 관목, 덩굴 식물들을 층층이 심은 계단식 정원으로 멀리서 보면 그 장대한 규모로 인해 진흙 벽돌로 이루어진 초록빛 산과 같았다고 합니다. 현대 이라크의 바빌 지방에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하지요. 공중정원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인들이 기록을 남길 때 사용한 단어 크레마스토스가 공중이라는 의미 외에도 테라스 형식으로 지어진 구조물을 가리키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후에 공중공원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인류의 영광이라 불리는 궁전, 바로 옆에 세워졌으며 당시의 왕비 아미티스가 자기 고향의 푸른 산과 숲을 매우 그리워했기 때문에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그녀를 위해 공중정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빌로니아의 사제 베로수스에 의해 기록되어 후에 유대인 요세푸스에 의해 다시 인용되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기원전 9세기에 바빌론을 다스렸던 전설적인 여왕 세미라미스의 정원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되어 세미라미스의 공중정원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유일하게 그 위치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바빌로니아에 관한 기록에서도 정원에 대한 기록이 없고 바빌론에서 관련 유적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 외에도 다른 주장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주장은 그리스의 역사가들이 바빌론에 대한 환상으로 인해 신화와 같은 전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주장은 실제로 바빌론에 공중정원이 존재했으나 기원 후 1세기경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마지막 주장은 공중정원이 바빌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에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 번역되어 전해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또는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는 기원전 3세기 프톨레마이오스 2세에 의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섬에 세워진 거대한 등대입니다. 약 100m에 달하는 높이를 갖고 있었다고 전해지며 여러 세기 동안 인간이 만든 가장 높은 건축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등대는 기원 후 956년과 1323년 사이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파괴되어 돌무더기로 변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이집트의 대피라미드, 마오솔로스의 영묘다음으로 오래 살아남았으며 1480년까지 그 잔해가 남아있었다고도 하지요. 이후 이곳에 요새가 지어지면서 잔해가 사라져 등대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94년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의 동쪽 항구 바닥에서 등대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한편 1978년부터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를 현대식으로 다시 짓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2015년에 이집트 정부가 알렉산드리아 항구의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의도로 등대의 자리에 마천루를 짓는 안을 검토했으나 반대 의견이 많아 현재까지 특별한 실행 조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이집트 문화부는 바다 아래 가라앉은 잔해들을 볼 수 있도록 세계 최초의 수중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으나 이집트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폐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중국이 약 1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하여 수중과 지상을 연결하는 박물관을 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 정부는 박물관이 완공되면 이집트의 관광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나 두고 볼 일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디아나의 신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신전으로 오늘날의 터키 셀추크 부근인 에페소스에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거대한 홍수와 화재로 인한 파괴 뒤에 2번이나 재건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지어진 아르테미스 신전이 바로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로 꼽히게 된 것입니다. 헤로스트라토스라는 사람이 기원전 356년 이 신전에 방화하고 파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원한 명성을 얻기 위하여 이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는데 이 사건은 에페소스의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의 이름을 모든 기록에서 지우고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법으로 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로 인해 악명을 통해서라도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헤로스크트라토스의 명성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나 할까요? 이때 파괴된 신전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401년에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현재는 신전의 토대와 조각 파편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오솔로스의 영묘는 현재 터키의 남서쪽 해안 도시인 보드룸, 옛 이름은 할리카르나소스였던 곳에 있었습니다.
약 기원전 353년에서 350년 사이에 세워진 이 영묘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사트라프, 즉 집정관이었던 마우솔로스와 그의 아내이자 누이인 아르테미시아이세가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인 건축가들에 의해 마우솔로스가 점령한 지역인 리키아 지방의 건축 양식을 따른 것이라고 하지요. 마우솔레움은 대략 45m의 높이를 갖고 있으며 내면은 모두 종교적인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었다고 합니다. 완공된 무덤의 크기와 규모가 장대했기 때문에 고대의 불가사의 중 하나로 뽑히게 된 것이지요. 12세기와 15세기 사이에 지진으로 인해 파괴되었으며 파괴된 6개의 고대 불가사의 중에서 가장 늦게 파괴된 셈이었습니다. 현재 마우솔로스에서 비롯된 마우솔레움이라는 단어는 지상 위에 있는 무덤을 칭할 때 쓰는 고유명사로 변했지요. 예를 들어 베트남 하노이의 지상에 세워진 호치민의 무덤도 호치민 마우솔레움이라고 부릅니다. 제우스 신상은 그리스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에 세워진 거대한 신상으로 높이가 13m나 되었으며 그리스의 유명한 조각가 페이디아스에 의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페이디아스는 당시의 예술적 기술을 총동원해 신상을 완성한 후 제우스에게 신상이 마음에 드는지 기도를 통해 확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한 제우스의 응답으로 신상 완성 후 올림피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하지요. 이 소리는 제우스가 신상을 마음에 들어 한다는 표시로 해석되었고 페이디아스는 큰 기쁨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은 진실, 반은 만들어낸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신상은 목재로 만든 뼈대 위의 본체를 상아와 금으로 덮었으며 백향목과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옥좌에 신들의 왕 제우스가 앉아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신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상이 너무나 거대해서 만일 인간들이 제우스 신을 화나게 한다면 제우스 신이 일어서면서 신전의 지붕을 뚫을 것이라는 전설이 내려왔다고 하지요. 아깝게도 이 신상은 5세기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리스 시대의 기록과 동전에서 그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로도스의 거상 혹은 크로이소스의 거상은 로도스에 있었던 그리스 태양신 헬리오스의 청동상이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로도스 섬의 주민들이 마케도니아의 왕 데메트리오스의 공격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리스인 건축가 카레스에 의해 제작되어 헬리오스 신에게 바친 청동상이라고 합니다. 이 청동상을 세우는 자금은 마케도니아가 침략해왔을 때 가져온 거대한 공성장비를 팔아од은 자금이었다고 하지요. 이 동상은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과 비슷한 약 33m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이 신상은 고대 세계의 신상 중에서 가장 거대한 크기였다고 하나 세워진 지 불과 56년 후인 기원전 226년의 지진으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것이 제우스 신의 분노라고 생각하고 거상을 파괴된 상태로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세기경 이슬람 군대가 침입해 남아있던 청동 잔해를 녹여 팔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2015년에 남아있는 잔해들을 수습하여 로도스 항구에 다시 이상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 거상이 세워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현장과 각각의 현장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